안녕하세요. 해외 사연 튜브에서 사연을 읽어드리는 혜연 DJ입니다. 따뜻한 관심 부탁드릴게요. 여기 한 일본인 스포츠 사진 작가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파리 올림픽 취재를 위해 프랑스에 도착했지만 한국 선수들에 대한 깊은 편견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오래된 반감 때문이었다는데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들과 만남을 통해 그의 시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특히 한 한국 선수의 놀라운 경기가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오랜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그가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내적 갈등을 겪었을까요? 오늘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이 블라인드를 통해 부드럽게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눈을 떴습니다. 도쿄에서의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 파리 올림픽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에이미입니다. 스포츠 사진 작가로 32살이며 이 일을 한 지 거의 10년이 되었습니다. 승리의 순간이나 패배의 감정을 포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순간을 사진으로 담는 것은 시간을 멈추게 하는 것과 같아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나이트 스탠드 위에 있는 흑백 사진이 눈에 들어옵니다. 젊고 강인했던 증조 할아버지의 모습이죠.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히로시마 폭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만나본 적은 없지만 가족을 통해 전해진 그의 이야기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절대 그들이 우리에게 한 일을 잊지 마라, 에이미. 그는 종종 말하곤 했습니다. 그가 말한 그들은 한국인을 뜻했습니다. 그는 한국인들이 폭격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믿었죠. 지금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어릴 적 그 이야기들이 뇌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세면대로 가서 이를 닦으며 거울 속 제 모습을 봅니다. 짧은 검은 머리가 엉망이고 늦게까지 짐을 싸느라 눈 밑에 다크서클이 가득합니다. 찬물로 얼굴을 헹구며 정신을 차리려 합니다. 옷을 입으면서 다가올 일정을 생각해 봅니다. 올림픽은 모든 스포츠 사진 작가에게 중요한 행사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담을 기회이죠. 하지만 조금 불안합니다. 전 세계의 선수들을 촬영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선수들도요. 저는 항상 일본 선수를 더 잘 찍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식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 선수들에게 더 좋은 각도를 잡고 더 멋지게 촬영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면 한국 선수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청바지와 편안한 티셔츠를 입습니다. 하루 종일 카메라 뒤에 있을 거니까요. 카메라 가방을 챙기며 장비를 확인합니다. 카메라, 렌즈, 메모리 카드, 올림픽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 옆에 놓인 여행 가방을 확인하고 여권과 비행기표를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파리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다른 일로 가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큰 행사를 위해 가는 것은 처음입니다. 간단히 토스트와 커피로 아침을 해결합니다. 긴장감의 배는 별로 고프지 않네요.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으로 올림픽 관련 뉴스를 읽어봅니다. 주목할 선수들에 대한 기사가 많습니다. 한 이름이 계속 눈에 띕니다. 김혜지. 국제대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국 사격 선수입니다. 사람들이 그녀가 다음 대세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살짝 짜증이 나서 빠르게 기사를 넘깁니다. 이게 불공평하다는 걸 알지만 한국 선수들에 대한 제 편견을 떨쳐내기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가져온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것들이 제 일부가 되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둘러봅니다. 한동안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올림픽은 2주 넘게 이어지니까요. 흥분되면서도 약간 두렵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져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할 거니까요. 여행 가방과 카메라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섭니다. 도쿄의 거리는 이미 바쁩니다. 일터나 학교로 향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네요.
공항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잡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며 도쿄의 풍경을 눈에 담습니다. 도쿄는 제가 자란 곳이고 집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 파리로 향합니다. 전 세계가 모이는 행사로요. 기뻐해야 할 텐데 속이 불편합니다. 촬영하게 될 선수들을 생각합니다. 일본 팀은 기대되지만 다른 선수들도 있을 겁니다. 미국인, 유럽인, 아프리카인, 그리고 한국인.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불안감을 떨쳐내려 합니다. 프로답게 하자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할 수 있어. 하지만 말해도 자신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가져온 감정을 정말로 떨쳐낼 수 있을까요? 선수들이 어디에서 왔든 공정하게 촬영할 수 있을까요? 공항에 도착해 택시 요금을 지불합니다. 바쁜 터미널로 들어서며 기로에 선 느낌이 듭니다. 이번 올림픽은 제 커리어의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되지 않은 진실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체크인하고 게이트로 향합니다.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이전에 촬영한 사진들을 봅니다. 훌륭한 샷들이 많습니다. 순수한 스포츠의 순간들이죠. 하지만 한국 선수가 거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비행기 탑승 안내가 나옵니다. 일어나 짐을 챙깁니다. 이제 파리로 올림픽으로 향합니다. 이번 올림픽은 결코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입니다. 비행기가 파리에 착륙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바로 이거예요. 올림픽이라는 세계 최대의 스포츠 이벤트.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따뜻한 여름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도쿄와는 많이 다르지만 뭔가 마법 같은 느낌이었어요. 짐을 챙겨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어요. 도시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디를 봐도 각국의 국기가 보였고 다채로운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다양한 언어로 대화를 나누며 지나갔어요. 마치 온 세상이 한 곳에 모인 것 같았어요. 택시기사님은 친절하고 말이 많았어요. 파리가 올림픽을 위해 준비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새로운 경기장, 개선된 대중교통, 올림픽 교통을 위한 특별 차선 등등.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지만 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제가 찍을 사진들과 카메라 렌즈를 통해 이야기할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호텔에 도착하니 깨끗하고 좋았어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여기에 있을 텐데 편안함이 중요하죠. 체크인하고 짐을 풀고 나서 바로 올림픽 미디어 센터로 가서 출입증을 받으러 갔어요. 미디어 센터는 거대하고 분주했어요. 전 세계에서 온 기자들과 사진작가들이 모두 여기 모여 있었어요. 올림픽의 모든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요. 몇몇 익숙한 얼굴들도 보였어요. 다른 스포츠 이벤트에서 만났던 동료 사진작가들이죠. 우리는 짧게 인사를 나누고 나중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출입증을 기다리며 내일 있을 개막식에 대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정말 멋질 거라고 하더군요. 프랑스 문화와 올림픽 정신을 기리는 축제가 될 거라고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면 일찍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출입증을 목에 걸자 진짜로 올림픽에 와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첫 번째 과제를 떠올리자 흥분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개막식과 첫 번째 경기들을 취재해야 하거든요. 아마 한국팀을 찍어야 할 거예요. 그 생각을 밀어내고 파리를 조금 돌아보기로 했어요. 하루가 남았으니 왜 안 되겠어요? 거리를 돌아다니며 경치와 소리를 즐겼어요. 에펠탑, 세느강, 아름다운 옛 건물들, 모두 그림 같았어요. 일 때문에 찍는 건 아니지만 몇 장의 사진을 찍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녁이 되자 작은 카페에 들어가 저녁을 먹었어요. 웨이터가 지역 요리를 추천해서 한번 먹어보기로 했어요. 식사하면서 카메라에 담긴 사진들을 훑어봤어요. 괜찮은 사진들이었지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집중하고 개인적인 감정을 접어두고 순간을 그대로 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내일을 위해 장비를 정리했어요. 카메라, 렌즈, 메모리 카드 모든 게 완벽해야 했어요. 개막식은 중요한 행사니까요. 하나라도 놓칠 수 없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도쿄에 있는 편집장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개막식 사진 기대하고 있어. 일본 팀만 찍지 말고 모든 팀을 찍어줘. 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숨이 나왔어요. 당연히 알고 있죠. 하지만 히로시마에 대한 증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자란 저로서는 편견을 버리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저는 프로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일을 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올림픽의 열기가 파리를 휘감고 있었어요. 경기장으로 가는 길에 각국의 색깔로 치장한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들은 웃고 사진을 찍고 깃발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올림픽 정신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경기장에서 사진작가 구역에 배정된 자리를 찾았어요. 선수들이 입장할 곳이 잘 보이는 좋은 자리였어요. 장비를 설치하고 기다리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개막식이 시작되었고 정말 멋졌어요. 조명, 음악, 춤, 눈과 카메라를 위한 잔치였어요. 순간의 마법을 담기 위해 연신 셔터를 눌렀어요. 국가별 행진이 시작됐어요. 팀들이 차례로 경기장에 들어서며 관중들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공정하게 모든 팀을 찍으려 애썼어요. 그런데 한국 팀이 들어올 때 잠깐 망설였어요. 그들도 다른 선수들처럼 자랑스럽고 행복해 보였어요. 멋진 유니폼을 입고 열정적으로 손을 흔들었죠. 그들 중 김혜지를 발견했어요. 기쁨만 아니라 자신감이 넘쳐서 눈에 띄었어요. 잠시 카메라를 내리고 싶은 유혹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촬영을 시작했어요. 김혜지의 미소, 팀원들과 어울리는 모습, 나라를 대표하는 자부심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이 사진들은 훌륭해요. 개인적인 감정과 상관없이 강렬한 순간을 담고 있었어요. 곧이어 일본 팀이 입장했고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더 많은 사진을 찍으면서 모든 디테일을 담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한국 팀을 찍었던 사진들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둘 다 똑같이 훌륭하고 강렬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개막식이 계속되면서 제가 찍은 사진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국적과 상관없이 담은 선수들에 대해서요. 어쩌면 올림픽 정신에 대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올림픽 성화가 타오르면서 개막식이 끝났어요. 멋진 순간이었고 모든 각도에서 놓치지 않고 담았어요. 관중들이 환호하고 불꽃놀이가 터질 때 마음속에서 변화가 느껴졌어요. 저는 단지 일본 팀을 찍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올림픽 정신, 전 세계에서 온 선수들이 하나가 되는 순간을 담기 위해 여기 있었어요. 장비를 정리하면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기대, 제가 찍은 사진들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약간의 불안감, 편견이 도전받는 세계로 첫 발을 내디뎠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처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개막식의 흥분이 아직도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죠. 호텔방 커튼 사이로 햇살이 비치며 새로운 올림픽의 하루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편집장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읽자마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제퍼, 오늘 사격 경기를 취재해야 해. 한국의 김혜지가 큰 활약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 좋은 사진 많이 찍어와. 한숨을 쉬며 베개에 다시 몸을 던졌습니다. 사격 경기라니, 그것도 한국 선수라니? 정말 원치 않던 일이었어요. 증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국인에 대해 경고하던 그 목소리요. 그 생각을 떨쳐내려고 했지만 입안에 남아있는 쓴맛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정말 꼭 해야 하나요? 탈출구를 바라는 마음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은 빨리 왔습니다. 네, 중요한 경기예요. 당신을 믿고 있어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준비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냥 또 하나의 일일 뿐이야.
가서 사진 몇 장 찍고 끝내면 돼. 개인적으로 엮일 필요는 없어. 사격장에 도착하니 활기가 넘쳤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선수들이 준비 운동을 하며 집중과 긴장감이 얼굴에 묻어났어요. 장비를 세팅하면서 사람들 대신 기술적인 부분에만 집중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등장했습니다. 김혜지. 군중의 에너지가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었고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어요.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고개를 높이 들고 약간의 미소를 띤 얼굴. 그녀의 사격 복장은 스타일리시하고 다른 선수들과는 달랐습니다.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들어 그녀의 입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깨닫고 다시 카메라를 내렸어요. 안 돼. 나는 그녀를 멋지게 찍으러 온 게 아니야. 경기가 시작되고 모든 선수들을 골고루 찍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김혜지를 무시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녀의 실력은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매번 총을 들 때마다 군중은 숨을 죽였어요. 인정하기는 싫지만 그녀는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셔터 버튼을 자꾸 누르고 있었죠. 그녀의 우아함, 힘, 결단력이 사진에 고스란히 담겼어요. 결승전이 다가오자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혜지가 근소한 차이로 선두를 달리고 있었죠. 그녀가 마지막 총을 쏠 때 모두와 함께 숨을 죽였습니다. 점수가 집계되고 군중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김혜지가 은메달을 딴 겁니다. 그녀의 얼굴에 환한 기쁨이 번졌고 그 순간을 또다시 담아내고 말았어요. 그녀는 경쟁자들을 껴안으며 승리를 기뻐했고 군중에게 손을 흔들었죠. 나중에 사진을 보며 놀랐습니다. 김혜지의 사진들이 지금까지 찍은 것 중 가장 잘 나온 것이었어요. 그녀의 감정, 실력, 인간미가 모두 사진 속에 담겨 있었죠. 잠시 동안 편견을 잊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잊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건 놀라운 성과를 이뤄낸 훌륭한 선수뿐이었어요.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편집장이 원했던 바로 그 사진들, 김혜지를 영웅처럼 보이게 할 사진들이었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한국 선수를 존경하는 게 가족을 배신하는 걸까요? 노트북을 닫고 복잡한 마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다 지워버리고 오늘이 없던 일처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또 다른 마음 한켠에서는 오늘 내가 본 놀라운 선수를 세상에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혜지의 승리한 미소가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오래된 편견과 새로운 인식이 뒤섞인 생각들이 엉켜 있었죠. 언젠가는 이 내적 갈등과 마주해야겠지만 지금은 미루기로 했어요. 내일은 또 다른 날, 다른 경기를 취재해야 하니까요. 이 감정들은 나중에 다루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에 한 가지 생각이 머물렀습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내가 한국 선수들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사격대회 이후 저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머릿속은 온갖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고 김혜지 선수의 놀라운 실력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조용한 곳을 찾아 미디어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라운지에 도착하니 거의 비어 있더군요. 커피 한 잔을 들고 구석에 있는 안락한 의자에 몸을 맡겼습니다. 커피를 홀짝이며 주변을 둘러보니 근처에 앉아있는 나이든 남자가 눈에 띄었어요. 주름이 많은 얼굴에는 친절함이 묻어났고 그의 프레스 페이지에는 이 기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언론인이더군요. 이 기자님은 노트북에서 눈을 떼고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힘든 하루였나 보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화할 기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기자님은 제 무관심을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사격대회에서 봤어. 그가 말했습니다. 김혜지 선수 정말 대단했지? 저는 어깨를 으쓱이며 무심한 척 대답했어요. 잘하더라고요.
목소리는 평평했습니다. 이 기자님은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잘했다고? 내가 본 것 중 최고의 공연 중 하나였는데. 저는 자리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동의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이 기자님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올림픽을 취재한 지 30년이 넘었어. 많은 선수들을 봐왔지만 올해 한국 선수들은 뭔가 특별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기자님은 기쁜 듯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김혜지 선수를 봐봐. 그녀가 2년 전쯤 사격을 그만둘 뻔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녀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 이 기자님이 설명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다시는 경기에 나갈 수 없을 거라고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은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 되었어.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런 줄은 몰랐네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 기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선수들 대부분이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 많은 도전과 편견을 이겨내고 계속 나아가고 있지. 그의 말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자신이 가진 편견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기자님은 제 표정에서 뭔가를 읽었는지 얼굴을 부드럽게 바꾸며 말했습니다. 옛 생각과 증오를 붙들고 있는 건 쉬운 일이야. 하지만 그렇게 하면 세상의 많은 아름다움을 놓치게 돼. 그의 말은 제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놓쳤던 놀라운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탁구 경기는 봤어. 이 기자님이 화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별로 관심이 없어서요. 이 기자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정말 놓치고 있네. 신유빈이라는 젊은 선수가 있어. 정말 대단해. 내일 그녀의 경기를 꼭 봐야 해. 망설였습니다. 익숙한 루틴을 고수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녀가 뭐가 그렇게 특별해요? 이 기자님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게 특별하지. 그녀는 겨우 19살인데 마치 수십 년 동안 해온 것처럼 경기를 해. 그리고 그녀의 정신력은 직접 봐야 알 수 있어. 그는 휴대폰을 꺼내 신유빈의 경기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어요. 그녀의 움직임과 눈빛의 강렬함은 매력적이었죠. 내일 일본의 히라노 미우와 경기가 있어. 이 기자님이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기가 될 거야. 꼭 와서 봐. 다시 망설였지만 이 기자님의 열정이 전염되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결국 말했습니다. 이 기자님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잘 생각했어. 후회하지 않을 거야. 조금 뒤 라운지를 나서며 저는 뭔가 달라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기자님의 이야기와 친절함이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어요. 오랜만에 제 신념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이 기자님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오래된 증오 때문에 아름다움을 놓친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김혜지의 놀라운 공연과 신유빈의 영상을 떠올리며 결심을 했습니다. 내일은 탁구 경기를 보러 갈 겁니다. 신유빈의 경기를 보고 처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려 합니다. 잠이 들기 전 흥분과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내일이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겠죠. 오랜만에 내일이 기대되었습니다. 탁구 경기장에 들어서자 목에 걸린 카메라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흥분과 긴장이 공기 중에 가득 차 있습니다. 뼛속까지 그 느낌이 전해집니다. 오늘 나는 신유빈과 히라노 미우의 경기를 보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이 선생님의 말이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며 이 기회를 잡으라는 그의 충고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증조 할아버지의 기억을 배신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경기장은 가득 찼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팬들이 깃발을 흔들며 좋아하는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얼굴을 빨강과 파랑으로 칠한 한국 응원단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신유빈의 이름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 젊은 선수가 이렇게까지 헌신적인 팬들을 끌어들인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기에 좋은 자리를 찾았습니다. 렌즈를 조정하면서 신유빈이 코트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작지만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녀의 눈은 집중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나는 내 편견을 잊고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준비가 된 운동선수로 보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나는 셔터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뷰파인더를 통해 신유빈의 빠른 움직임과 번개 같은 반사신경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정말 대단했다. 공을 칠 때마다 마치 완벽하게 안무된 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숨을 죽이며 경기에 몰입했습니다. 히라노 미우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유빈과 점수를 주고받으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리드는 계속 바뀌었고 관중들은 좌석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어느 선수가 어느 나라 출신인지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기술과 운동 능력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신유빈에 대해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점수를 잃을 때마다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결의에 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카메라가 그녀의 눈에 서린 불꽃을 완벽하게 포착했습니다. 이 수준에 오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연습과 헌신이 필요했을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에 대한 존경심이 시간과 함께 커져갔습니다. 마지막 세트는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점수는 동점이었고 매 포인트가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신유빈은 땀을 흘리며 집중한 얼굴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녀를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승리의 포인트를 올렸을 때 경기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도 모르게 웃음을 짓고 환호에 동참했습니다. 신유빈이 승리를 축하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녀는 코치와 포옹하며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다음 히라노 미우에게 다가가 포옹을 해주는 모습이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진정한 스포츠 정신의 순간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내리며 묘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방금 목격한 것에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신유빈의 기술, 결의, 그리고 스포츠 정신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이나 일본이라는 라벨을 넘어서 개인,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운동선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장비를 정리하며 관중 속에서 이 선생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알겠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나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옳았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내 눈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열어주었습니다. 경기장을 나서면서 달라진 느낌이 들었다. 증조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다. 오래된 편견을 고수하는 것이 그의 기억을 존중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오히려 그것은 국적을 불문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아름다움과 재능을 보는 눈을 가리는 것이었다. 찍은 사진들을 보며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에 감탄했습니다. 각 사진은 순수한 운동의 우아함과 인간의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한국 선수의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결의, 기술, 그리고 승리의 기쁨이 담긴 이미지들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올림픽의 남은 기간을 새롭게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보고 신유빈과 같은 이야기를 더 많이 담아내고 싶어졌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내 임무에 진정으로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 밤 침대에 누워 한 탁구 경기가 내 시각을 어떻게 바꾸기 시작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의 고통이 내 짐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기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경험과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다가올 날들이 가져올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올림픽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내 발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에 들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각 이벤트와 각 운동선수를 열린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대하겠다고요. 세상은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으며 우리가 기꺼이 들으려 한다면 말입니다. 신유빈의 엄청난 경기를 보고 나서 세상이 새롭게 보였어요. 예전에는 카메라가 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도구였는데 이제는 이 놀라운 운동선수들의 진정한 정신을 담아내는 도구가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올림픽 경기장에 일찍 도착했어요.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다른 사진작가들, 기자들, 그리고 스태프들. 그런데 이제는 한국 미디어를 피하지 않고 그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게 되었어요. 그중 한 명인 지수라는 젊은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제 신유빈 경기장에서 봤어요. 그녀가 친근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사진 정말 대단하던데요. 저는 얼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고마워요, 제가 대답했어요. 정말 멋진 경기였어요. 지수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저 자신을 고립시키면서 놓쳤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깨달았어요. 그녀는 다가올 이벤트와 한국 선수들에 대한 내부 정보를 공유해 주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관심이 가고 더 알고 싶어졌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김혜지가 연습을 위해 사격장에 들어서는 것을 봤어요. 우리 같이 볼래요? 제가 지수에게 물었어요. 그녀는 놀란 듯 했지만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관람 구역으로 갔어요. 김혜지는 자신의 자리에서 완벽한 자세로 서 있었고 얼굴에는 집중의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어 촬영을 시작했어요. 렌즈를 통해 보이는 그녀는 단순한 운동선수가 아니라 자신의 일에 헌신하는 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클릭. 김혜지가 권총을 올려요. 클릭. 그녀의 손가락이 방가쇠에 긴장해요. 클릭. 총성이 울리고 관역의 완벽한 명중이 보여요. 저는 카메라를 내리며 감탄했어요. 지수가 저를 보고 웃었어요. 정말 대단하죠. 저는 말문이 막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이 놀라운 재능을 과소평가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새로운 열정으로 일에 몰두했어요. 모든 나라의 선수들이 나오는 이벤트를 취재했지만 특히 한국 선수들에게 끌렸어요. 그들의 이야기, 고난, 그리고 승리에 매료되었어요. 저는 신유빈이 팀 이벤트에서 강력한 중국 상대와 맞붙을 때 그곳에 있었어요. 경기는 매우 치열했고 양쪽 모두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었어요. 신유빈의 얼굴에는 결의가 가득했고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어요. 그녀가 팀의 승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점수를 따냈을 때 저는 그녀가 승리의 기쁨으로 팔을 들어 올리는 순간을 포착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승리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김혜지가 유쇼 보이옴드 권총 경기에서 실수를 해서 메달을 놓치는 장면도 목격했어요. 그녀는 우승 후보였지만 1년의 뜻밖의 실수로 메달 경쟁에서 탈락했어요. 렌즈를 통해 그녀가 눈물을 참으며 어깨를 펴고 언론을 대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순간 저는 경쟁자나 적이 아니라 실망 속에서도 엄청난 강인함을 보여주는 동료 인간을 보았어요. 이런 순간들, 승리와 패배 모두가 제가 놓쳤던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편견을 버리고 나니 올림픽의 전체 그림, 기쁨과 좌절, 인간 정신의 복잡성을 보게 되었어요. 어느 저녁 그날 촬영한 사진을 검토하고 있을 때 전에 만났던 한국 기자 이 씨가 옆에 앉았어요. 경기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여러 감정이 교차하며 그를 바라보았어요. 예상과는 달라요. 제가 인정했어요. 이 선수들 정말 대단해요. 이제서야 그들을 제대로 보는 것 같아요. 이 씨는 아는 듯이 미소 지었어요. 눈을 뜨고 보면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죠? 저는 목에 걸리는 감정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랫동안 제가 오래된 편견에
눈이 가려져 있었는데 이제 진실을 보고 있는 거죠. 이 씨가 제 말을 마무리해 주었어요. 그게 스포츠와 올림픽의 힘이에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우리의 공통된 인간성을 보여주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편견이 사라지고 새로운 이해와 존경심이 생겨났어요. 다음날 새로운 도전이 찾아왔어요. 저는 혼성 복식 탁구 이벤트를 취재하게 되었는데 신유빈이 파트너와 함께 출전했어요. 경기는 치열했고 매 경기마다 손에 땀을 쥐게 했어요. 카메라를 통해 신유빈과 파트너가 각 라운드를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들의 팀워크는 인상적이었고 서로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매 포인트마다 서로를 지지했어요. 그들이 준결승에 진출했을 때 관중들은 열광했어요. 준결승 경기는 강력한 일본 팀과의 대결이었어요. 경기를 촬영하면서 저는 더 이상 한쪽 편을 응원하지 않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대신 모든 선수들의 순수한 기술과 결단력에 사로잡혔어요. 경기는 마지막까지 접전이었고 양팀 모두 최선을 다했어요. 결국 신유빈과 그녀의 파트너가 승리하여 결승에 진출했어요. 그들이 서로를 안고 땀과 기쁨으로 빛나는 얼굴을 찍은 사진은 이번 올림픽 전체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 중 하나가 되었어요. 그날 밤 장비를 정리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기대감이 들었어요. 결승전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와 함께 이 선수들의 꿈과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도 개인적인 기대감이 들었어요. 이번 올림픽이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가져다 줄지, 내가 어떤 편견을 극복할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올림픽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더 많은 동맹을 맺고 아마도 더 많은 개인적인 적, 나의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해야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파리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그 도전을 진정으로 맞이할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한국에 다시 가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이지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지금 저는 가방을 싸면서 어떻게 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엘로웬이고 저는 독일 함부르크 출신의 환경과학자입니다. 35살이고 스스로를 실용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감정보다는 이성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에 대해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가방을 다 싸고 나서 깔끔하고 정돈된 제 아파트를 둘러보았어요. 모든 것이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독일을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죠. 우리는 규칙이 있고 그것을 따릅니다. 그게 삶을 더 쉽게 만들어주잖아요. 창가로 다가가서 아래 거리의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붉은 벽돌과 뾰족한 지붕을 가진 오래된 건물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백 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던 독일 자체처럼 견고하고 믿음직한 건물들이죠. 그동안 제 이웃들은 서로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웃거나 크게 웃는 사람은 없었죠. 그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진지한 사람들이고 그걸 좋아해요. 창가에서 돌아서며 한숨을 쉬었어요. 부모님께 내일 비행기 일정을 상기시켜 드릴 시간이었어요. 전화를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엘로웬.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짐은 다 쌌니? 네, 엄마. 제가 말했어요. 엄마랑 아빠도 준비 다 하셨는지 확인하려고 전화했어요. 물론이지. 그녀는 약간 기분 상한 듯 말했어요. 우리가 어린애인 줄 아니? 저는 눈을 굴렸어요. 제 부모님인 헬가와 클라우스는 60대이고 자신들만의 방식에 굳어 있었어요. 그들은 이 여행에 대해 저보다도 더 회의적이었어요. 알아요, 엄마. 제가 말했어요. 그냥 제가 좀 긴장해서 그래요. 글쎄, 왜 우리가 한국에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녀는 투덜거렸어요. 독일에 있는 게 뭐가 나빠.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는 이 대화를 이미 100번은 했어요. 일 때문이에요, 엄마. 제 한국 비즈니스 파트너 진이
서울에서 열리는 회의에 저를 초대했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같이 오면 좋을 것 같아서요. 휴가처럼요. 그녀는 말했어요. 한국에서 휴가라니. 거기서 뭐 할 건데? 이상한 음식 먹고 고층 건물 구경. 엄마, 저는 참을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한국에 온 고층 건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랜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도 있어요. 네가 그렇게 말하니 그렇겠지. 그녀는 별로 설득되지 않은 듯 말했어요. 곧 직접 보게 되겠지. 전화를 끊고 나서 소파에 몸을 던지고 눈을 감았어요. 부모님을 데리고 오는 게 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저보다도 한국에 대해 편견이 더 심했어요. 한국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전에 한번 짧게 출장으로 다녀온 적이 있어요. 하지만 별로 인상 깊지 않았어요. 물론 기술이 뛰어나고 인터넷이 빠르긴 했지만 저에겐 영혼 없는 곳처럼 느껴졌어요. 역사가 없는, 진정한 문화가 없는 거를요. 그게 공정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한국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니까요.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건 번쩍거리는 건물들과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독일의 조용하고 질서 있는 생활과는 너무 달랐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 방식도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미소를 짓는데 진심이 아니더라도요. 독일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가장하지 않아요. 그게 더 정직하죠. 휴대전화로 진에게서 온 이메일을 봤어요. 그는 제 방문을 매우 기대하고 있었어요. 진짜 한국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가 썼어요. 서울 외에도 볼 게 많아요. 약간의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진은 제가 까칠하거나 성급할 때도 항상 친절했어요. 아마 이번 여행에 대해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부모님을 떠올렸어요. 외국에서 그들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그들은 한국어를 전혀 못하고 모험적인 식성도 아니에요. 이건 정말 재앙이 될 거예요. 책장에서 한국 가이드북을 꺼냈어요. 여행 전에 좀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문화 충격에 대비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페이지를 넘기며 고대 사찰, 아름다운 산, 현대적인 도시의 사진들을 봤어요. 솔직히 흥미로워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도 이 예쁜 사진들과 같을까요? 책을 닫고 기내 가방에 넣었어요.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내일이면 우리는 한국으로 가는 길에 오를 겁니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한국이 정말 내가 기억하는 만큼 나쁠지 궁금하기도 했고 모든 것에 대해 제가 틀렸을까봐 두렵기도 했어요. 만약 한국이 나를 놀라게 한다면, 만약 그것이 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꿔놓는다면 머리를 저었어요. 아니, 그건 말도 안 돼. 단지 2주간의 여행일 뿐이에요. 2주 동안 얼마나 많이 바뀔 수 있겠어요? 잠에 빠져들며 몰랐어요. 이번 여행이 제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 거라는 걸요. 한국은 저를 놀라게 하는 것 이상으로 제가 알던 모든 것, 부모님, 그리고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내일의 이야기예요. 지금 조용한 독일 아파트에서 저는 여전히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실용적인 과학자 엘로웬일 뿐이었어요. 정말 충격적인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죠. 인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부모님인 헬가와 클라우스를 보니 호기심과 긴장감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자, 이제 시작이야 하고 심호흡을 깊이 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공기가 깨끗하고 상쾌했어요. 대도시라고 생각했을 때와는 달리요. 공항을 지나가면서 모든 게 얼마나 깨끗한지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였고 먼지 한 톨도 없었어요. 엘로웬, 엄마가 팔을 잡아당기며 속삭였어요. 여기 사람들 봐봐. 얼마나 질서정연한지. 이민국에서 사람들은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밀치거나 떠드는 사람도 없이 차분하게요. 아빠도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이 표지판 봤니? 한국어, 영어, 심지어 독일어로도 적혀 있어. 이건 예상 못했는데.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 생각보다 외국인에게 친절한 나라일지도 모른다고 느꼈어요. 수화물을 찾을 때 모든 게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눈에 띄었어요.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지미 컨베이어 벨트에 나왔어요. 빨리빨리 진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에서는 빨리빨리라는 뜻인데 정말 그 말 그대로였어요. 공항 기차역으로 가면서 부모님의 눈이 커지는 걸 봤어요. 역은 초현대적이었고 디자인도 세련되었으며 터치스크린 티켓 기계도 있었어요. 기술에 항상 관심이 많은 아빠는 기계를 만져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거 봐! 아빠가 소리쳤어요. 여러 언어로 티켓을 살 수 있고 목적지까지 가장 빠른 경로도 보여줘.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없을까? 엄마도 놀라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정말 저렴해. 가격을 보며 덧붙였어요. 기차에 탔을 때 모든 게 얼마나 깨끗하고 새로운지 느껴졌어요. 좌석은 편안했고 짐을 놓을 공간도 넉넉했어요. 전자 디스플레이는 실시간으로 경로와 도착 예상 시간을 보여줬어요. 이건 독일에서 본 것보다 더 발전된 것 같아. 아빠가 속삭였어요. 분명 감명받은 듯 했어요. 서울로 가는 기차 여행은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이었어요. 현대적인 건물과 푸르른 공원이 번갈아 보였어요. 도시는 도시 개발과 자연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라 창문에 코를 대고 엄마가 말했어요. 모두 콘크리트와 고층 건물뿐일 줄 알았는데 저 멀리 산을 봐. 저도 동의했어요. 경치는 숨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고 왜 제가 그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궁금해졌어요. 우리의 정거장이 가까워지자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먼저 한국어로, 그 다음 영어로, 그리고 놀랍게도 독일어로요. 정말 모든 걸 생각해주는구나. 혼자 생각했어요.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서울의 분주함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대화 소리가 웅성거리며 맛있는 길거리 음식 냄새가 간간히 풍겼어요. 정말 살아있어. 아빠가 외쳤어요.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어요. 부모님이 이미 선입견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호텔로 가는 길에 여러 언어로 된 표지판 덕분에 얼마나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는지 감탄했어요. 거리도 깨끗했고 쓰레기통도 곳곳에 있었어요. 환경과학자로서 정말 감사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 따뜻한 미소와 정중한 인사로 맞이해줬어요. 직원들은 훌륭한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어 부모님이 바로 편안해졌어요. 우리의 방은 현대적인 시설과 전통적인 한국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된 곳이었어요. 엘로웬, 이것 봐. 엄마가 세련된 주전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리를 위해 특별한 차 세트를 준비해줬어. 정말 세심하네. 우리가 자리 잡고 있을 때 진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진과 민지가 1시간 후에 저녁 식사 약속을 잡았어요. 부모님의 얼굴에 잠시 긴장감이 스쳤어요. 걱정 마세요. 안심시키며 말했어요. 진과 민지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는 옷을 갈아입고 호텔 로비로 내려갔어요. 거리로 나서자 저녁 공기가 한국 음식의 맛있는 향기로 가득했어요. 배가 꼬르륵 소리를 냈어요. 진과 민지는 근처 식당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따뜻한 미소와 정중한 인사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부모님이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진과 민지의 친절함 덕분에 곧 편안해졌어요. 낮은 테이블에 앉으면서 부모님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봤어요. 식당은 전통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민지가 부모님의 관심을 눈치채고 한국 식사 문화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음식을 나누는 것이 유대감을 형성하는 방법이에요. 다양한 요리가 우리 테이블에 놓여졌어요. 함께 먹는 것이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든다고 믿어요. 부모님이 각 요리를 조심스럽게 맛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처음에는 망설임이 가득하던 표정이 점점 기쁨으로 바뀌는 걸 보며 안심이 되었어요. 특히 까다로운 입맛을 가진 아빠는 불고기를 특히 좋아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데 마리네이드한 소고기를 또 한 조각 집어들며 외쳤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야. 저녁이 진행될수록 부모님이 점점 더 편안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진의 농담에 웃고 민지의 한국 문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심지어 젓가락도 시도해 보셨어요. 성공률은 각기 달랐지만요. 저녁이 끝날 즈음 무언가가 바뀐 것이 분명했어요. 도착했을 때의 두려움과 회의가 사라지고 진정한 호기심과 즐거움이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진과 민지에게 인사를 하고 다시 만날 약속을 하며 부모님이 눈빛을 주고받는 걸 보았어요. 우리가 이곳을 오해했을지도 몰라 라는 눈빛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서울의 넌사인이 우리 길을 비추고 나는 흥분감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이것은 우리의 한국 모험의 시작일 뿐이었고 이미 기대 이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도시의 부드러운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이미 한국은 우리에게 마법을 걸고 있었어요. 앞으로의 날들이 정말 기대되었어요. 서울에서의 첫날이 일찍 시작됐어요. 시차 때문에 부모님과 저는 새벽에 깼는데 그 덕분에 도시가 깨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거리가 참 깨끗하네. 엄마가 호텔 창문을 통해 바깥을 내다보며 말씀하셨어요.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이른 아침인데도 보도는 깨끗했어요. 처음 서울에 왔을 때와는 달리 저는 쓰레기와 혼란을 예상했었거든요. 그런데 질서와 청결함이 독일만큼이나 잘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아침을 먹으러 진과 민지를 전통 한식당에서 만났어요. 부모님은 방바닥에 앉는 게 익숙하지 않은지 긴장된 표정이었어요. 항상 이렇게 먹는 거야? 아빠가 불편해하며 물으셨어요. 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항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끔 이렇게 먹는 게 좋죠. 뿌리를 느끼게 해주거든요. 서빙된 요리들을 보며 저는 놀랐어요. 작은 그릇들에 다양한 음식들이 담겨 있었어요. 색깔, 질감, 냄새까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이건 뭐지? 엄마가 빨간 소스를 가리키며 물으셨어요. 그건 고추장이에요. 민지가 설명했어요. 매우니까 조심하세요. 아빠는 용감하게 큰 한 숟가락을 드셨어요. 얼굴이 고추장 색처럼 빨개졌어요. 모두가 웃으며 아빠가 물을 급하게 마시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맛있네. 아빠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조금씩 먹는 게 좋겠어. 아침을 먹고 우리는 도시를 탐험하러 나섰어요. 첫 목적지는 지하철이었어요. 처음 왔을 때처럼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번에는 부모님이 복잡한 지하철 지도를 이해하려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지? 엄마가 중얼거리셨어요. 그러자 민지가 디지털 키오스크 사용법을 보여줬어요. 화면을 몇 번 터치하자 표가 나왔어요. 이게 다야? 아빠가 놀라며 물으셨어요. 독일에서는 아직도 설명서를 읽고 있겠는데. 지하철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어요. 깨끗하고 조용하며 효율적이었어요. 몇 분마다 기차가 왔어요. 낙서도 쓰레기도 없었고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런 건 처음 봐. 엄마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첫 방문 때의 놀라움을 떠올렸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어요. 거대한 문을 지나면서 마치 과거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곡선 지붕의 화려한 건물들은 집의 성과는 전혀 달랐어요. 동화 같아. 엄마가 여기저기 사진을 찍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수문장 교대식을 지켜봤어요. 수문장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옛 무기를 들고 있었어요. 진지한 의식이면서도 관광객들을 위한 쇼였어요. 이게 진짜야? 아빠가 진에게 물으셨어요. 아니면 그냥 보여주기용인가? 둘 다요. 진이 말했어요. 진짜 의식이기도 하고
방문객들에게 역사를 공유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궁궐을 걸으며 민지는 왕과 왕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부모님이 귀를 기울이며 흥미롭게 들으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제 부모님도 한국이 독일만큼이나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궁궐을 나와서 강남으로 향했어요. 극명한 대조가 눈에 띄었어요. 한순간에 옛 한국에 있다가 다음 순간에는 유리와 철강으로 이루어진 미래도시로 온 느낌이었어요. 이게 더 기대했던 모습이야. 아빠가 마천루를 올려다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첨단 아파트 전시장을 방문했어요. 판매원이 스마트폰으로 조명, 온도, 냉장고까지 모두 제어할 수 있는 모습을 시연해줬어요. 우유가 떨어질 일이 없겠네요. 판매원이 말했어요. 냉장고가 직접 주문해줄 테니까요. 엄마는 감탄하며 물으셨어요. 왜 독일에는 이런 게 없을까? 저도 같은 생각을 하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점심은 한국식 바비큐 식당에서 먹었어요. 테이블 가운데 그릴이 있었고 진이 주문하자 곧 생고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직접 구워 먹는 거야? 아빠가 불안해하며 물으셨어요. 그게 재미죠. 민지가 고기를 굽는 법을 보여줬어요. 지글지글 구워지는 고기 냄새가 퍼지자 부모님도 편안해지셨어요. 젓가락을 사용해 보다가 결국 포크를 쓰며 웃으셨어요. 정신없지만 맛있는 식사였고 우리 모두를 더 가까워지게 했어요. 오후에는 전통시장을 방문했어요. 좁은 골목은 사람들로 붐볐고 생선부터 수공예품까지 다양한 물건들을 파는 가판대가 가득했어요. 정말 활기차네. 엄마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이 낯선 음식들도 봐. 우리는 길거리 음식을 먹어봤어요. 바삭한 호떡과 매운 떡볶이를 먹었고 아빠는 예상 밖으로 번데기도 먹어봤어요. 나쁘지 않네. 아빠가 생각에 잠긴 듯 씹으며 말했어요. 약간 경화류 맛이 나. 하루를 마무리하며 작은 전통 찻집에 들렀어요. 이번에는 좀 더 편안하게 방바닥에 앉았어요. 진의 친구인 박씨 아저씨가 우리와 함께 했어요. 차를 마시며 박씨 아저씨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침략과 고난, 그러나 또한 회복력과 발전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50년 전만 해도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박씨 아저씨가 말했어요. 지금은 보세요. 여기까지 오기 위해 열심히 일했죠. 부모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종영심을 보였어요. 이제 한국의 성공이 단순히 기술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전통을 존중하면서 변화를 받아들이려는 의지와 결단력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변화를 느꼈어요. 부모님은 조용했지만 그것은 문화 충격의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오래된 가정을 재고하는 사람들의 침묵이었어요. 엘로웬, 있잖아. 아빠가 방에 도착하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곳에 대해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저는 미소 지었어요. 첫날인데도 벌써 한국이 부모님께 매력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나머지 여행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기대됐어요. 한국에서의 여행이 계속되면서 제 선입견이 하나씩 벗겨지는 느낌이었어요. 매일 새로운 놀라움과 교훈이 찾아왔죠. 진과 민지가 우리의 상시 동반자가 되어 한국 문화를 안내해 주었어요. 어느 화창한 아침,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화려한 단청으로 장식된 웅장한 건물들이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당당하게 서 있었죠. 엄마는 감탄하며 정말 아름다워. 한국에 이런 멋진 역사적인 장소가 있을 줄은 몰랐어. 라고 했어요. 부모님이 민지의 한국 역사 설명을 열심히 듣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관심이 가득했어요. 초기의 회의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죠. 아빠는 심지어 한복도 입어보고 사진을 찍으며 웃었어요. 한국의 왕이 된 기분이야 라고 농담까지 했죠. 그날 오후에는 서울의 현대적인 지역인 강남을 탐험했어요. 세련된 건물들과 분주한 거리는 우리가 아침에 본 궁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어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아 라고 혼잣말을 했어요.
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게 한국의 특별함이야. 우리는 과거를 포용하면서 미래로 달려가고 있어 라고 했어요. 그의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너무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걸 깨달았죠. 기술의 반짝이는 표면만 보고 그 밑에 있는 문화의 깊이를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산책을 하면서 엄마가 민지와 한국 스킨케어에 대해 활발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봤어요. 엘로웬 한국인들이 10단계 스킨케어 루틴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았니? 엄마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리도 한번 해보자. 저도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엄마는 한국 뷰티 제품을 유행이라고 무시했었죠. 이제는 더 배우고 싶어 하셨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노래방을 경험했어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망설였죠. 우리는 노래를 못해. 아빠가 항변했어요. 하지만 곧 우리는 모두 노래를 부르며 한국어 가사를 엉망으로 발음하면서 웃었어요. 작고 넌 불빛이 비치는 그 방에서 저는 부모님의 새로운 면을 보았어요. 그들은 낯선 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다음 날은 새로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찜질방 방문이었죠. 처음에는 그 개념이 낯설었어요. 우리가 낯선 사람들과 함께 목욕을 한다고? 엄마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하지만 따뜻한 온천에 몸을 담그고 다양한 사우나를 체험하면서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공동체 의식을 느꼈어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쉬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관광객들이 잘 보지 못하는 한국 일상생활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었죠. 우리 집의 스파와는 완전히 다르네. 아빠가 공용구역에서 같은 옷을 입고 앉아있을 때 말했어요. 더 사회적이야.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경험이 한국의 공동체와 공유 공간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익숙한 개인주의 문화와는 많이 달랐죠. 어느 저녁 우리는 문화적 우월성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어요. 아빠가 독일의 공학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언급했을 때 시작됐죠. 지는 예의 있게 반대하며 한국 기술이 앞서고 있는 몇 가지 분야를 지적했어요. 처음에는 방어적이었어요.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대화가 진행되면서 제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왜 독일의 우월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느꼈을까? 서로 다른 문화가 서로 다른 분야에서 뛰어날 수는 없는 걸까? 엄마는 우리를 놀라게 했어요. 아마도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을지도 몰라. 한국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 그녀의 말이 공기 중에 맴돌았고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모두 한 발짝 물러서서 우리의 시각이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민지가 우리를 전통 찻집으로 데려갔어요. 바닥에 앉아 향기로운 차를 섬세한 잔에 마시며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찻집 주인 박씨 아저씨가 우리와 함께 했어요. 주름진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다도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죠. 한국에서는 차를 마시는 것이 단순히 맛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조화를 찾는 것이죠. 박씨 아저씨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면서 한국이 단순히 한 나라에 대한 사실을 넘어서는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준 거죠. 부모님을 바라보니 그들의 눈에서도 같은 깨달음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 선입견을 가득 안고 한국에 왔어요. 이제 그 선입견이 무너지고 새로운 이해와 감사를 대신하게 되었어요. 그날 밤 서울의 넌 불빛 아래 호텔로 돌아가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한국을 보여준 진과 민지의 인내심에 대한 감사, 열린 마음으로 배운 부모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제 믿음을 도전하고 시야를 넓혀준 한국에 대한 감사. 이번 여행은 단순히 한국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기였어요. 성장하고 변화하며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우리의 능력을 깨달은 거죠.
호텔에 도착했을 때 엄마가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말했어요. 엘로웬, 이번 여행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킨 것 같아. 저도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우리의 한국 모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